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닷컴의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 땅집고가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100%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직톡의 진행을 맡게 된 조선일보 유하룡 차장입니다. 자, 부동산 직톡이 뭐냐?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으로 부동산 직톡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나 또는 화제의 지역,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양 아파트, 이런 단지들을 골라서 뼈와 살을 발라내듯이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뭐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따로 사실 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인데,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건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은 뭐 사실 강남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전국이 올랐는데 지금은 전국은 침체기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과거하고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전국은 안 좋은데 서울만 좋으냐? 그 저금리하고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금리의 부동자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투자에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30대라면 한번 실패해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안전한 데야 돼요. 그럼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강남 재건축에 몰린 거죠. 일단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당분간은 갈 것 같아. 그러나 이 추세는 오래 가지는 못한다. 좀 지나면은 반드시 조정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잘 고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저도 좀 배웠는데요. 하나는 이제 강남은 어쨌든 과열 국면에 진입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추가로 강남에 진입하는 것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투자 위험도,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정책 리스크, 금리 리스크,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실물 경기의 변동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교수님 말씀 중에 하고,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3, 40년간 주택 경기를 살펴보니까 한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4년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14, 15, 16?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강남 시장 같은 경우에 유동성 장세고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정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까지 정도는 대선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 좀 대선은 버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금리 변동성이 있더라도 내년에가 예. 별로 없다라는 거, 예.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오늘 감안해서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마 좋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확실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죠. 답을 내야죠. 신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 결국은 강남에서 시작이 된 이 가격 상승, 또 분양가 상승, 이게 결국은 서울 강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 전체가 이제 들썩거리는, 이게 계속 갈까요? 어떻게 그러면 분양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뭐 강남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폭등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북 전역이 오르는 게 아니고 강북 재건축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따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오른 게 거의 20%가 되는데, 강남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근데 서울 전역이 오른 거는 한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강남만 오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것.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이 수도권도 한 4%대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사실 평균이 한 2.5%에서 움직입니다. 2.5%에서 표준 편차 따져보면 한 3% 이렇게 내외로 움직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절대 과열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고점이고 이제 누가 얘기하듯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하다가 네. 어떻게 두 달 만에 이게 말을 폭등한다라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데 폭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역적으로 일부 시장만 되는 거고 일부 시장이 버티는 한은 이제 일부 지역까지는 버티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장.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 약간 또 다른 생각도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강남발 이런 재건축이 강부 지역까지 왔죠. 강북에 왜냐하면 용산, 마포, 뭐 그렇죠. 여의도, 목동까지 다 들썩거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갔죠. 우리는 이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지역 확산의 법칙. 과거에는 확산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의 이제 강남에서 내지 그렇죠. 강북에서 특정 지역 재건축 재개발 네, 위주로 그리고 가고 또 이 풍선 효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과열되니까 이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못 잡아서 그런데 강남을 잡으니까 막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제 저 용인까지 맞습니다. 그 우리가 버블세븐이 버블세븐이 나오고 그게 그게, 그런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목동까지 이제 강북하고 저런 적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번에는 신 교수님 진단대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사람들이 좋게 보면 스마트해졌다 볼 수 있고 불안감을 싫어해요.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하자.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틱톡. 자, 그래도 일단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이 소비자들의 관심은 그래도 참 재건축 쪽에 여전히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 이 재건축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좀 가장 좀 관심이 갈 만한 단지, 가장 좀 인기가 있을 만한 단지 이런 데를 좀 선정을 해서 두 곳을 지금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죠. 네. 예, 그래서 두 곳이 이제 네. 잠원동의 신반포 18차, 24차 통합 재건축 단지, 네.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네, 예, 이 두 곳이- 제가 좀 설명을 예, 할까요? 예. 최근에 재건축 이제 개포, 뭐 반포, 압구정 이렇게 뜨거웠는데 오늘 이 두 개 단지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초 잠원동 통합 재건축은 신반포 18차, 또 신반포 24차로 돼 있고 이게 세대 수가 이제 258가구예요. 크지는 않아요. 예, 작은 단지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역세권에서 한 500m 돼요. 잠원역인가요? 예, 잠원역에서 가깝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형 평수로 돼 있어요. 이 단지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대지 지분이 비교적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투자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평당 우리가 오늘 이제 저는 가치 분석 이제 토지 가치 우리가 이제 땅 짓고잖아요. 예. 토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보니까 평당 땅값이 7,300만 원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또 재미나는 게 이게 지금 주변에 그 시세가 4,300만 원 정도 돼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꽤 높죠. 주변에 이제 신규로 분양가 아파트들 아파트가 4,300. 근데 사실은 예.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걸 감안하면 더 돼요. 음. 더 될 수 있어요. 더 예. 높아질 수 있죠. 예, 예. 6천까지 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 이제 거래되는 분양권 시세는 예. 6천까지도 가 있다. 6천 왜냐면 입주했을 때, 예. 입주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신반포의 그 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예. 이 같은 그게 경우가 아마 입주를 그거, 했는데 그렇죠. 뭐 6천 34평이 막 이게 무슨 22억까지 간대요. 맞습니다. 예, 예. 또 하나가 지분이 좀 넓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좀 낮아요. 저희가 지금 볼 때 추가 부담금이 꽤 낮아요. 그러니까 신반포 18자는 52평 들어가는데 추가 부담금이 1,500밖에 안 나와요. 지금 평수가 그럼 몇 평이 있는 겁니까? 지금 평수 자체가 신반포 18차가 49평, 신반포 24차가 39평이에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이제 52평을 들어갈 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네. 이제 1억 추가 부담금이 네, 추가 많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신반포 24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39평에서 42평 들어가는데 한 7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예, 예. 지금 반포 개포 이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예. 지금 가격이 오르고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반포 24차에 39평 네. 소유주가
새로 42평. 들어간 아파트에 42평을 들어가는데 받을 경우 네, 예. 약 7,500만 원 정도를 정도를 돌려받는다. 네, 지금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현금으로 돌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고 그 이유가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고분양가에 있다니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는 그 고분양가에 있고 또 분양이 잘 되고. 근데 이것도 이 분양을 받는 사람도 당첨만 되면 또 지금 지분 가격을 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이 가격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투자 가치 측면에서 짚어보는 거죠. 네. 저는 뭐 한강변 그쪽에 반포라든가 이쪽은 워낙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뭐 중장 입지 자체가 워낙 중장 기조로 봐도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장 기조로 봤을 때 지금 버스 터미널이 그 과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터미널이 시설 폐지되고 바뀐다면은 아마 코엑스로 그렇죠. 바뀔 거예요. 그 코엑스가 바로 도보권에 있는 거니까 업무라든가 문화, 편의 같은 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이렇게 봤을 때, 10년 이상 봤을 때 더 좋아진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게 주변에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다가 지금 6천만 원까지 올라가기까지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불과 한 2년, 3년 만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뭐 이렇게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받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조정은 한번 올 것 같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뭐 또 대출을 많이 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과천 일단지도 한번 좀 빠르게 가보죠. 예, 한번 뭐 정리를 한번 예, 좀 속도를 짚어봐 지금 이제 이 단지 수가 꽤 커요. 예, 맞습니다. 39호 천단지죠. 이거 오래전 여섯건에 매우 딱 붙어 있어요. 175m 정도는 붙어 있고 27평형이죠. 이게 지금 용적률이 매우 낮아요. 82. 5층짜리인가 보죠? 네, 5층짜리예요. 예. 근데 이제 땅값이 이게 2종지구인데 땅값이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땅값 계산으로 보면. 예, 그 아파트의 이제 땅값.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예. 땅값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이제 소위 41평으로 들어갔을 때 할 때 이게 한 1억 정도가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돼 있어. 물론 평형에 따라 다르죠. 뭐 32평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그렇게 좀 한 것이고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주변에 그 분양가 시세가 3천만 원 정도예요. 주변의 시세. 예, 우리가 그 강남은 4,300이라고 그렇죠, 말했잖아요. 4,300. 얼마 전에 개포도 그랬고. 1,300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천은 앞서 뭐 교수님께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제2의 강남으로 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타격을 컸죠. 그래서 정리하면 과천도 지금 실수요자라면 재건축의 투자 가치 측면을 보면 강남보다 지금 가격이 절반에 불과한 것이고 보셨잖아요. 가격적인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예, 대지 지분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양가는 강남보다 그래서 3천만 원이 꽤 높죠. 분양이 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뭐 비교적 투자 가치 있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획도시로 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자연과도 가깝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세종시 이전이 아주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니까 뭐 그 당시에는 과천이 강남 집값의 한 7, 8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다 공무원이 이전하니까 그 자체 집값이 한 30%훅 빠져요.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아직 다 못 올라왔어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제자리를 돌파했거나 뭐 넘거나 했는데 과천은 아직 뭐 가려면 한참 남았다는 길이 있고 근데 이게 정부 사업이라서 뭐 가긴 갑니다. 그 대신 가는 시간이 계획대로 가느냐 더 오래 걸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야, 내가 투자했다가 의외로 5년, 10년 물릴 수도 있다. 가긴 간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는가.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은. 몰빵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특히 이제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은 빨리 갈 줄 알고 샀는데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이런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의외로 은행 이자도 못 빼고 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서 본다면은 과천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제가 투자 포인트를 교수님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차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 변동률, 재건축은 땅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값의 변동률을 보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살펴봤더니 얘는 급등하고 있네요. 신반포 쪽에.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자꾸 조정이 올 수 있다, 과열 신호가 나타난다, 주의하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오히려 그래프를 너무 보면 급등을 했으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얘는 좀 이제 위험도. 좀 한번, 아, 네. 그런데 과천을 한번 보시면 아. 얘는 좀 떨어졌다가 확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행정수도 반응이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바닥 찍고 올랐다가 또 이게 네. 출렁출렁 하다가 꿈틀꿈틀 이제 하는데. 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한번 해보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리스크는 과천이 적군요. 투자금도 적게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접근해도 근데 과천이 판단은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하시겠지만 네. 결론은 이미 근데 뭐 나 있네요. 네. 이 정보가 100만 불짜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천에 말씀드린 그런 대형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진행 중. 가시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냐도 그걸 가늠해서 한번 추정해 그런데 보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예, 지금 예, 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강남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예, 예. LG가 R&D 센터를 예.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토크쇼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틱톡틱톡